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일 한 1시간씩만 보시거나 나는 직장인인데 너무 매일은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만 보셔도 시장을 보는 눈, 어떤 업종이 좋은지.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알 수 있지만 그린리드 관련주예요. 그래서 태양광 또는 수소. 이 그린리드 관련주는 이거 역발상 쪽으로는 좀 재료 소진이 좀 된 느낌은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든이 되면은 빅테크 죽고 그린리들만 올라간다고 했는데 바이든 되고 나서도 빅테크 사실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린리들도 반짝았다가 좀 조정받고 그래서 너무 막연한 기대는 계속 가지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성과 수익성 다 잡는 게 제일 좋고 그린리들의 성장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태양광하고 풍력 또는 수소 이쪽에서 정말 수익성까지 잡을 수 있는지는 계속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2차 전지는 분명히 연결이 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럼 금융주, 삼성화재도 금융주 차트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주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정도까지 보면 업종 대표도 대부분 다 있고요. 빅히트 정도는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왜냐면 엔터주의 대장주고요. 당연히 시총이 7조니까 빅히트는 엔터주의 대장주가 시총으로 당연하고 최근 상승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같이 일을 하고 지분도 이렇게 교환하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메타버스랑 연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왜 빅히트가 네이버가 필요할 것이며 왜 네이버가 빅히트가 필요한지 그 빅히트의 팬덤들이 네이버로 들어가서 어떤 수익 활동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또 대장주로서는 CJ 제일제당이 음식료주의 대장주예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연봉으로 이렇게 보면 역시 역사적 최고가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주 중에서 CJ 제일제당의 역사적 신고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의미냐면 계속 혼밥 혼술이죠.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 시대가 더욱더 우리를 혼밥 혼술로 집에서 그냥 밥 먹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햇반 사 먹어요. 요즘에 분리수거장 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다들 집에서 먹으니까 플라스틱이랑 병이랑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에서 이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으로 또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일상생활 하면서 연결을 못 짓는 거죠. 연결을 지금 지면 어떻게 지면 되냐면 그래 햇밥 먹어요 그랬는데 쓰레기장 가니까 쓰레기가 많아요. 플라스틱 또는 택배 상자. 그러면 그런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 또는 택배 종이 만드는 회사, 제지주, 화학주 그런 거와 연관된 제지주와 화학주를 찾아보세요. 주가가 엄청 올라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코로나 시대에 다 죽는다고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주식 투자자로서는 어쨌든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 전에 골판진가가 이제 그렇죠. 수요를 못 따라한다고 지금 공급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로 대부분 10명이 좀 힘들어 하시면 그 중에 한두 분이 또 이렇게 좀 성장하는 회사가 된 거죠. 요 정도까지 보면 미래에셋 때문은 같은 금융주긴 하지만 증권주의 대장주니까 증권주 처음 나왔네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은행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은행주랑 증권주 중에 저는 증권주를 그나마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증권주는 주식시장하고 연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좋잖아요. 그렇죠. 증권주는 확실히 움직임이 은행주랑은 달라요.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 미래에셋 대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랫단으로 내려가도 비슷할 겁니다. 한 요 정도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업종 대표한 업종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은 다 말씀드렸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들도 여기에 포함 안 된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일 한 1시간씩만 보시거나 나는 직장인인데 너무 매일은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만 보셔도 시장을 보는 눈, 어떤 업종이 좋은지. 우리는 결국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거는 다 하나. 주가가 올라가는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업종 대표주가 뭔지, 그 산업이 뭔지. 그래서 나는 시간 없으니까 이 업종 대표주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 이거 사시면 되는 건데 2차 전지는 LG화학, 삼성에서 사시면 되는데 나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1시간, 2시간 이거 보고 나머지 한 3시간 동안은 종목 공부도 하고 싶어. 그러면 엔터에서 빅히트 스튜디오 드래곤 2개만 보지 말고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 만들지, 어떤 엔터 기획 아이돌 그룹이 런칭이 되는 회사가 어디 있지?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면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종목 공부까지 되는 거죠. 요런 정도가 지수를 보고
산업 업종을 보는데 야.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나 더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네. 뭔가요? 사실은 지수를 보고 산업을 본다면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데 네. 종목 중에는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산업에 포함되는 종목을 봐도 되고 네. 또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체크를 하면서 네. 아 이런 종목들이 이런 재료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떤 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겠네. 그래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엔 사실은 대형주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쵸, 그쵸. 늘 말씀드리지만 10조짜리가 20조 되는 것보다 1000억짜리가 2000억 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공략 하시면 되고요.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승률 종목, 상위 종목을 보면 좀 테마의 흐름이랄지 가벼운 애들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을 어떻게 드릴게요. 보면 돼요? 주식에서 특징주 검색에서 상승 하락. 이렇게 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률로 하면 네. 지금 이 뭐 제주은행, 신원종합개발, 상한가치고 이런 거는 금요일 기준은 상승률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서 하는 거는 한 달, 1월 한 달을 정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 하루 동안의 상승률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한 달을 공부하고 싶으면 한 달을 보면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상승률이 어땠는지 1월 1일부터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 아, 1월 한 달 동안 284% 오른 거예요?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수산 IAT라는 종목이고 이제 쭉 순서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1월 달은 아까 봤지만 코스닥 아니 거래소는 결국은 3% 올랐고요. 코스닥은 실제로 마이너스였어요. 1월 달에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1월 달에 한 달의 움직임을 보면 4%가 마이너스였다고요.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으로는 아까 뭐 3% 올랐으니까 그래도 12월 대비는 올랐어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은 12월 말 기준으로도 빠졌어요. 4%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는 코스닥 비중이 높다면 사실 1월 달은 평균값이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면 평균값이 한 뭐 10%까지도 빠졌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장이기 때문에 1월 달은 특히나 좀 소위 말하는 잡주라고 하는 애들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러면 요즘 그런 개별주, 잡주 중에 움직임이 제일 좋은 건 대선 관련주예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김작가 TV 같은 경우에 워낙 시청자분들이 수가 많고 해서 이거는 그냥 대선 관련주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죠. 뭐 대선 관련 사라는 거야? 저거 도박인데?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고 시장이 혼란해지고 지금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 특히 한 달에 한 번 공부할 때는 한 달 동안의 상승률,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할 때는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되고요. 매일매일 공부할 때는 매일의 상승률을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정리를 하러 왔으니까 지금 생선이 보여주시는 거는 참고용으로 공부 그러니까 예시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1월 한 달 동안 이게 상승률이 높은 순서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니? 대선 관련주예요. 이 종목도 대선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은 대선 관련주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뭐였냐면 이때 왜 점상이 갔냐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건 대선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이거 대선 관련주. 이것도 대선 관련주. 이것도 대선 관련주. 얘는 뭐냐면 얘는 게임주예요. 그러면 지금 게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은 게임주에서 런칭이 좀 괜찮게 잘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산업의 특징이에요. 제약바이오, 게임주, 엔터주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당장 실적보다 뭐가 잘 됐대. 그 기대감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제약바이오는 신약 개발 잘 된대. 게임은 런칭이 잘 됐대. 엔터는 그 드라마 기가 막히게 재밌고 팔릴 거래. 비싼 가격에. 요 세 가지 업종이 이제 그런 재료에 의해서 민감한데 이번 달에 데브시스터즈는 사실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현대비엔지스틸 같은 경우는 저재료였죠. LG 하우시스에서 자동차 뭐 인테리어 사업부에 대해서 이쪽을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 재료가 여기에 호재로 작용한 거거든요. 자동차 사업부가 지금 핫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동방 같은 경우는 저기예요. 이거는 물류 관련 회사인데 쿠팡 관련주예요. 그래서 쿠팡이 뭐 일본에 상장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결국 요 정도로 보면은 뭐 제주은행도 재료가 있었죠. 무슨 재료예요 이거는? 뭐 네이버가 얘를 뭐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세트레가이는 이게 우주 세트레가이는 우주 테마죠. 지금 그렇죠. 여태까지 한 12위까지 본 것 중에 그래도 여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는 이 우주 테마예요. 그러면 세트레가이는 얘만 올랐냐? 그렇지 않아요. 세트레가이 말고도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래서 얘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니까 성장주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좀 그래도 봐줄 만한 테마고 또 하나는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학주로서 정유화학주로서 올랐었는데 1월 달에 재료가 한번 나오죠. 무슨 재료가 나오냐면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경화품 분쇄 뭐 이런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제가 뭐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건 그 의미 있는 애들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AD 칩스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가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강한 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중소형주를 볼 때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 삼성전자 나 이제 대형주는 좀 이제 나 공부 좀 됐어. 네. 중소형주 뭐 한 5천억 1조짜리 보고 싶어. 그럼 그런 정도의 중소형주를 볼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품 국산화가 추세란 말이에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로. 그래서 부품 국산화나 또는 마켓시ェ어 1위 정도 재료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대부분이 재무제표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우량주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재무제표까지 꼭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미지가 강한 회사고요. 그리고 또 뭐 볼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관련주들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선 관련주 말고는 방금 본 반도체 관련주, 특히 비메모리 또는 게임주 뭐 이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시장의 질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1월 달은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대선 관련주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굵직하게 아는 뭐 좀 시총이 1조 이상, 뭐 5천억 이상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이진 않아요. 회사들이 없으니까. 뭐 500억, 1000억짜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의 큰 자금들은 좀 숨어 있었고 이렇게 좀 짜잘한 애들이 올랐다는 얘기는 1월 달에 확실히 장이 좀 부실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월 한 달 동안을 정리를 하자면 지수는 당연 조정받은 거다. 거래소는 윗골이 많이 만들었고 심지어 코스닥은 마이너스 뭐 4% 정도 났으니까 전월 대비 조정의 한 달이었다. 근데 그 조정이 굉장히 큰 조정이냐 하면 그렇진 않았다. 다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진짜 11월, 12월이 너무 편안하게 올라와서 오랜만에 조정이니까 크게 다가온 게 있고 재료 가치로는 너무 복잡한 재료인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랑 얽힌 이야기들. 그런데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느 회사가 얼마가 손실을 받고 얘네가 망하네 안 망하네 보다 큰 틀로 보자. 큰 틀로 보면은 단기 재료일 뿐이지 중장기 추세를 변화시키는 재료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요 정도로 지수 공부를 하고 산업으로 들어가서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린 시가총액 탑10 안에 5개 업종이 있는데 그게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뭐 연말에 뭐 은행주가 반짝했다 내려가고 또는 한국전력이 반짝했다 내려가고 하는 건 그래 많이 떨어졌으면 저가 메리트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저가 메리트는 언제 없어져요? 주가가 올라가면 없어지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산업에서는 결국 성장산업이 1월 달에도 잘 버텼다. 그리고 이제 더 아랫단의 뭐 좀 개별 종목이나 이런 상승률 상위로 보면 한 달 한 달의 분석의 의미는 이번 달에 어떤 업종이 올라갔는지. 근데 1월 달에 딱 봤더니 대선 관련주가 제일 많아요. 그거는 결국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지수 조정받으면 개별주가 가. 개별주 중에 뭐가 있을까? 근데 뭐 서울시장이 몇 달 있다 있고 뭐 하니까 이제 그럼 대선 관련주가 좋겠네. 뭐 이런 공감대가 확산된 거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 와중에서 우주 관련주랄지 또는 비메모리가 좀 강한 종목들이랄지 2차 전지랄지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공부한 건 다 공부 방법이에요. 지수 공부하는 방법, 업종 대표주 공부하는 방법, 상승률 높은 종목도 공부하는 방법. 이 세무사님이 워낙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지만 사실 또 저나 이런 주린이 분들은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전에 세무사님 말씀해 주실 때 제가 한 뭐 70%를 이해했다면 오늘 또 이제 이게 완전 새롭게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전에 거에서 연속성과 업데이트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오늘 들으니까 한 75% 이해되는 것 같고 이게 앞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이게 월 말마다 이제 세무사님이 정리해 주시면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주식 실력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은
왜 공부하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지수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 1월 달에 느끼셨잖아요. 지수가 조금 흔들리니까 갖고 있는 종목도 10개 중에 9개 다 빠지거든요. 지수를 안 보고 주식 투자라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수 공부의 필요성. 두 번째는 업종 대표주나 산업부의 필요성은 뭐냐면 분명히 그 산업의 종목들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방금도 봤지만 은행주 비슷하게 1월부터 꼬꾸라졌고 또는 어느 정도 성장성 있는 애들은 1월에도 잘 버텼고 그러면 어느 산업의 종목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적어도 30위, 50위까지는 자주 공부하면 좋겠고 뭐 저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주시면 저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고 또 이제 개별주들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10종목 이렇게 사다 보면 그 중에는 대형주 뭐 5, 6개 사고 중소형주 2, 3개도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이 요즘에 핫하지?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돈이 몰리지? 그런 경우 결국은 상승 종목을 공부하면 아 시장이 요즘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구나 이런 정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들으면 더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거 2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지막 좀 질문 드릴까 하는데 LG전자가 세무사님이 시장이 오르기 전부터 좀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랑 영상을 찍으셨을 때 영상이 인증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사실 다른 분들은 LG전자 좋게 말한 분이 딱히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은 왜 좋게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분들은 뭘 놓친 거예요? 그분들이 뭘 놓쳤는지를 말하면 그 사람도 못했어 이거니까. 아니 뭐 이제 실명이 안 나가 있으니까. 아니, 일단은 제가 잡았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연구를 이런 식으로 오늘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고 어떤 업종이 좋고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특히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뭐 3월 저점이긴 했지만 7월, 8월, 9월 갈수록 성장주에서도 저는 자동차 쪽이 분명히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는 작년 거의 1년 내내 주도주였고 현대차나 기아차 쪽도 가을부터는 분명히 움직임을 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미래형 자율차의 핵심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수소차로의 연료의 미래화도 있지만 자율주행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미국은 지금 애플카뿐 아니라 뭐 아마존, 구글 다 지금 자율주행에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지금 글로벌 시대고요. 아니, 애플 아이폰을 만드니까 우리나라도 갤럭시 폰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런 대그룹 회사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그럼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만을 몇 년 전에 인수한 것도 괜히 인수한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자동차 전장 부품인 오디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LG전자를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우리나라 LG그룹은 보면 4대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LG화학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더불어서 2차 전지 핵심을 만드는 3대장 중에 하나고 그러면 LG그룹에 내가 오너라면 내가 40대 구광모 회장이라면 LG화학은 지금 굉장히 탄탄대로 가고 있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의 핵심 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서 자기가 LG전자 출신이니까 LG전자를 키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럼 LG전자를 키움에 있어서는 결국은 저는 자동차 전장을 안 키울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로봇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은 안 움직였지만 움직일 확률이 높겠구나 뭐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선물 옵션도 오래 했고 이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건 이제 약간 시나리오 접근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로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재무제표에도 실적이 막 좋아지는 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냥 머릿속에 구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상상을.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그런 게 반드시 맞아떨어지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맞았을 때 수익률 또는 어떤 쾌감 이런 게 생기는 게 주식 투자의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예상도 해보고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좀 약간의 큰 그림. 너무 늘 여러분들의 고민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요 떨어져요. 절대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요 떨어져요 궁금할 필요도 없어. 사기 전에 고민을 해야지 사고 나서 맨날 주가 보면서 이게 올라요 떨어져요는 중요하지 않고 사기 전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왜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무사님이 늘 말씀하신 이제 3박자가 이제 재료랑 차트랑 재무제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무사님은 그걸 다 이제 습득하시고 거기서 당겨지지 않은, 보여지지 않은 본인만의 이제 생각과 시나리오로 이제 에이전트를 좀 좋게 보셨다라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강조드린 거는 그런 큰 그림의 접근이지만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트도 굉장히 탄탄하게 다른 종목 밀리는데 탄탄하게 안 밀리는 차트의 모습도 보여줬고 뭐 또 재무제표도 당연히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쪽 스마트폰 사업부만 안 좋았던 거니까 근데 뭐 그건 또 매각 결정 이제는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야, 여기는 이건 안 좋지만 다른 게 좋아 뭐 이 정도의 분석까지는 하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